예, 이게 가끔씩 중간에 멈추는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멈췄네. 예. 자, 그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고, 예. 자, 요거 빨리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면 뭐 모든 외계인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원 명제는 크게 이제 주어부하고 수어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뿔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그냥 A를 표시하고, 뭐, 뿔이 있다라는 것을, 뭐, H로 표시했을 때, 그러면 그냥 A이면 H다. 그러니까 요 전칭 긍정 면제는 이렇게 조건문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모든 뭐뭐는 뭐뭐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조건문이 될 수가 있냐. 금방 좀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 이게 왜 조건문이냐. 자, 이것은 이제 조금 풀어서 그 적어보면 이게 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가 외계인이면 x는 뿔이 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밌는 게 전칭이라는 말, 이 모든이라는 양화사가 들어간 말,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결국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가 외계인이라면 x는 뿔이 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결국 모두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교화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에얼리언이라면 뭐 뿔은 h라고 합시다. x에게 뿔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한 요거는 이제 모든 x란 뜻이고요.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요것은 특징이죠. 어떤 x라는 것. 예.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시를 꼭 알아두십시오. 제 파일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하냐? 요 기호가 제 워드 프로세스에 없어서 그래요. 없어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표시했는데, 이 표시를 꼭 알아두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주어부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수로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x가 a이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h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지 않다, 혹은 뿔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간단해. 왜냐하면, 어차피 요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x는 뿔이 없다니까.
그러면 그냥 요거를 이제 그냥 요거 자체를 부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 모든 외계인은 뿔이 없다라고 해서 뭡니까?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 이것을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에얼리언이라면 x는 h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맞죠. x가 h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헷갈리고 여기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전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말이 거짓이다. 혹은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그건 그런 말이고, 요 위에 게 요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외계인은 뿔이 없다.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특징은 어떻게 하냐? 자, 특징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죠. 특징은 이제 어떤 외계인은 뿔이 있다. 특징에서는 이 어떤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얘기는 뿔이 있는 외계인이 적어도 한 명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이렇게 존재한다. X가 외계인이고 X는 뿔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가 붙은 거죠. 예, 조건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외계인이고 뿔이 있는 그런 X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말. 다르죠. 그러니까 전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칭은 기본적으로 조건문이고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냥 연합문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주어를 표시해야 되냐? 주어를 표시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외계인은 뿔이 있다. 그럼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를 빼고 간략하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를 표시한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외계인은 뿔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어떤 외계인은 뿔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그냥 낫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은 외계인이고 그리고 이제 뿔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거죠. 예. 또 이것도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뿔이 없다라고 여기에 붙여야 되지 통째로 붙이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어떤 외계인이 뿔이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연습을 해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예. 시간 남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뭐 현대 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인데, 예를 들면은,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말은,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걸 조건문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X라는 게 만약에 외계인이라면, 이런 뜻이죠. 외계인이라면, 그 X라는 것은 뿔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칭 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의 존재를 함축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특징 표현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X가 외계인이고 X가 뿔이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것이, 요 표현이 이제 그 말이죠. 요 표현이 그런 X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X라는 것이 적어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존재를 함축하는 뜻인 반면에 전칭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뜻이겠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그 뒷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럼 모든 외계인은 뿔이 있다라는 거하고, 모든 외계인은 뿔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요 두 문장이 다 참일 수 있느냐? 다 참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왜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이제 외계인이 있으면, 외계인이 실제로 있어. 외계인이 있단 말이지. 아니, 외계인이 있으면은, 모든 외계인이 뿔이 있다는 거하고, 모든 외계인이 뿔이 없다는 것은, 둘 다 참일 수가 없지. 아니, 맞잖아요. 아니, 외계인이 있는데, 뭐, 동시에 뿔이 있건 없건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외계인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문으로 나타난, 조건문, 그러니까, 외계인이면 뿔이 있다. 외계인이면은 뿔이 없다. 지금 이런 조건문 나타냈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없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 하면, X가 외계인이 꼭 없다라기보다도 X가 외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다 F가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게. X가 외계인이다 하는 게 거짓이 되잖아. 예. X가 외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외계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죠? 아니, 맞잖아요. 이게 F가 되잖아. 근데 조건문에서 앞에 게 F가 돼버리면은 이 뒤에 건 다 참이 돼버린다니까? 맞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밌게도
이 두 명제는 둘 다 참일 수 있냐, 파서블 하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외계인이 없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으면, 아니면 X가 외계인이 아니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예, 외계인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건이 이게 거짓이면 조건부는 무조건 다 참이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모든 얘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이제 아마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으면은 이 두 개는 참일 수가 없는데, 외계인이 없어. 외계인이 없다라면은, 이러한 조건문의 논리에 따라서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가 둘 다 참일 수 있냐,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니까.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외계인이 없으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